됐어요. 자, 우리 우공비 42페이지에 연력학 제1법칙 단원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아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물체가 몇 초 뒤에는 어디에서 위치가 어디고 속도가 어디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봤었지. 자,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기체야, 기체. 기체라는 애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 하나하나를 따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가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너무 작기 때문에 측정이 잘 안 돼. 그래서 기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제 기체의 집단. 이 집단에다가 어떠한 변화를 주었을 때 얘가 온도가 어떻게 되고 부피가 어떻게 되고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는 단원이 여기 연력학이라는 단원인데 이 연력학 법칙 지금 우리 단원은 몇 법칙이야? 1법칙. 1법칙이죠. 그 다음에 좀만 넘겨봐봐. 다음 단원은 몇 법칙? 2법칙 나오지? 사실 연력학 법칙은 3개가 있어. 그럼 1법칙하고 2법칙하고 0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얘기했지? 네. 근데 연력학 법칙은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연력학 0법칙은 뭐냐면 열평형에 대한 얘기예요. 열평형. 자, 물체가 3개가 있어.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C라는 물체. 여기서는 몇 쪽이에요, 이게? 이거는 지금 우리 책에 안 나왔어요. 자, 온도가 영어로 뭐지? 온도. 템퍼레처지. 그래서 온도를 줄여서 대문자 T를 씁니다. 우리 앞에서는 소문자 T를 쓰면 타임이었지. 그리고 대문자 T 쓰면 장력이었죠. 얘도 대문자 T 쓰는데 이거는 온도야, 여기서는. 그래서 TA,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야? A의 온도라는 뜻이에요. A의 온도. 자, A하고 B를 접촉시켜 놓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가 온도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B하고 C도 접촉시켜 놨지. 그럼 B하고 C도 온도가 같아져야겠죠. 결국 A하고 C는 온도가 어떻다? 같다. 요게 연력학 0법칙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 연력학 1법칙. 자, 연력학 1법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자, 여기 연력학 1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이 하나 있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이 식은 반드시 외워라 라고 내가 막 강조했던 적 별로 없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 몰라도 돼. 그래프 잘 그리면 돼 이랬잖아. 근데 이 공식은 외워야 돼.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공식. Q는 델타 U 플러스 W.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43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어요. 자, Q가 뭐냐면 열량입니다, 열량. 그 다음에 델타는 의미 뭔지 알지? 변화야, 그치? 그럼 U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라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 W. 이거 뭘까? 1. W 1이야, 1. 그래서 지금 이 식이 도대체 뭔 의미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줬어. 열을 가해주면은 그 물체는 내부 에너지가 변합니다.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곧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도 해.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힘을 주어서 이동을 시키면 일을 한다 그러죠. 그 기체가 탁구공을 예를 들어보자. 풍선 예를 들어보자. 풍선을 따뜻한 물에 넣으면은 이 풍선이 어떻게 돼? 빵빵하게 커지지. 그러면서 풍선 내부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죠. 자, 따뜻한 물에 넣었다는 얘기는 따뜻한 물로부터 풍선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온도가 변하고라는 의미야. 온도가 변하고 일을 한다. 얘가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대기압을 밀어내야 되죠. 밀어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해준 열 에너지는 요 두 개의 합과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래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지. 뭔 얘기냐면 어떤 기체가 있는데 기체에다가 열을 가해줬어. 그럼 이 기체는 온도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피도 증가해요.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고,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이 바깥에서 누르는 대기압을 밀어내고 이동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체가 일을 한다. 그래서 이 기체가 하는 일과 온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는 요 가해준 열량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에너지 보존이니까 가해준 에너지는 그 안에서의 변화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연력학 2법칙. 연력학 2법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랍니다. 신기한 말 하나 나왔죠. 엔트로피.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 처음 들어봤어? 자, 이 엔트로피는 무슨 의미냐면 무질서도야. 무질서한 정도. 그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질서한 정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잘 봐봐. 지금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니까 여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딱 앞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지? 이거는 질서 정연한 거야, 무질서한 거야? 질서 정연한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얘들아 조용히 하고 있어. 나 잠깐 교무실 볼일 보고 갔다 올게. 나갔어. 어떻게 될까? 무질서하죠. 이제.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됐어. 그러면 무질서한 정도가 더 증가하지. 그래서 이 자연세계는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전력학 2법칙은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환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무질서한 정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이 있는데 왜 얘는 1, 2, 3법칙이 아니고 1법칙, 2법칙, 0법칙으로 이름을 지었느냐? 발견된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된 게 몇 법칙일 것 같아? 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더라. 찾았어. 그 다음에 발견된 게 2법칙입니다.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전환되는지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 다 열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에 방향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열평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열평형은 얘네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를 1법칙, 2법칙, 3법칙으로 바꿔서 부르기가 난감해집니다. 근본적인 게 제일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0법칙이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단원을 만들 만큼의 의미는 없어요. 이런 얘기야. 이 교실의 온도가 20도야 만약에. 그럼 여기에 있는 종이는 몇 도일까 온도가? 20도겠죠. 얘가 만약에 30도짜리면은 식어버리겠지. 얘가 만약에 5도짜리면 데워져가지고 교실하고 온도가 똑같아질 겁니다. 열평형에 대한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 굳이 실리진 않았어.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기 1에 대한 얘기를 보자. 1. 원래 1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구하죠. 네. 물론 여기 코사인 세타가 붙어야 되긴 하지만, 그럼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네모난 통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 그리고 여기 가로막혀 있는 요 막은 피스톤이라 그래요. 주사기 생각하면 돼. 주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바늘 꽂는 데가 있지. 그래서 이 주사기 통 자체를 실린더, 그리고 주사기 이거 누르는 거를 피스톤.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기체한테 우리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만약에 이 기체가 팽창한다고 가정해보자. 팽창. 자, 팽창한다는 거는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요. 증가하는 과정인 거야, 결국에. 그럼 얘가 부피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이 내부에 압력이 있죠. 혹시 너네 압력이라는 개념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지? 압력이, 자, 압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면적에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지느냐, 이걸 압력이라 합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 버스를 탔는데 발을 밟혔어.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여자야. 체격도 작아. 그럼 많이 아플까, 적게 아플까? 적게 아파요. 좀 남자한테 밟힌 것보단 적게 아프겠지. 근데 그 사람이 하이힐을 신고 있으면 아파요. 많이 아프죠. 왼쪽 배. 왜냐하면 하이힐은 면적이 굉장히 좁잖아. 좁은 면적에 힘은 똑같아. 그럼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은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개념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압력의 단위는 뭘 쓸까? 단위. 단위, 힘의 단위 뭐야? F. 예, 뉴턴. 뉴턴이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제곱미터. 그러니까 얘는 결국 단위가 뭐야? 뉴턴 퍼 제곱미터.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압력이라는 건 어떤 면적에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지느냐, 그런 개념이라는 거. 자, 다시 요 실린더로 돌아옵시다. 이 기체의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도 커야지만 얘를 밀고 갈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밀고서 가는 건데, 얘를 X만큼 이동했다고 가정해보자. X. 피스톤을 X만큼 밀어냈어요, 이제. 그리고 이 외부에서 압력은 결국 공기의 대기압이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합시다. 자, 압력은 줄여서 대문자 P를 써요. 압력이 영어로 뭐야? 프레저. 그렇지. 프레저의 약자 대문자 P를 씁니다. 그러면 봐봐. 힘을 가해서 이동하면은 일을 하는 건데, 지금 힘 대신에 뭘 주어졌어? 압력이라는 값이 주어졌어. 그럼 여기 식에 의하면은, 자,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죠. 아닌가? 아는 것 같은데. 자,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힘 대신에 압력 곱하기 면적. 자, 여기에 있는 요 실린더의 면적을 A라고 한 거야, 지금.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어? X만큼. X만큼 이동했어요. 그리고 압력의 방향, 얘 내부 압력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1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 이 기체가 외부에다가 한 일은 P 곱하기 A 곱하기 X가 된다는 거야. 찍어놔야 돼. 응? 찍어놔야 돼. 찍어놔도 돼. 자, 근데 잘 보니까 A 곱하기 X는 뭐냐면 얘가 밀어내면서 팽창한 부피죠, 이거. 여기 면적이 A고 이동한 거리가 X면은 얘가 이만큼 팽창하는 동안 부피가 이 AX만큼 늘어난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P 곱하기 델타 V. 기체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팽창한 만큼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의 양은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곱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42페이지에 메뉴에 나와 있는 식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 뭘 한 거냐면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이 아니라 연력학 1법칙 식에서 요 W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이거 설명한 거야. 자, W의 의미는 이 기체가 한 일이다. 근데 잘 봐봐. 선생님이 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보면은 어떤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했죠. 맞지? 근데 지금 얘는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얘가 외부에다가 일을 했으니까 얘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우리 책에는 뭐라 나왔냐면 42페이지 그 W는 P 델타 V 고식 밑에 기체의 부피 변화와 일 해가지고 부피가 증가하면 외부에 일을 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외부에 일을 한다는 건 W가 0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여기 1법칙식에서 W가 0보다 크다. 지금 42페이지에 기체가 팽창할 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는 건 W가 0보다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 W 값을 구해놓고는 부호를 플러스로 해야 되냐 마이너스로 해야 되냐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물체에다가 일을 해줬어. 그랬더니 그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했지. 우리가 요 단원에서 관심 있는 거는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이 기체 자체의 변화에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체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얘가 일을 하면은 외부에다 일을 하는 거니까 자기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겠죠. 반대로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은 얘는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그 식을 연력학 1법칙에 적용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잘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사실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W는 압력 곱하기 델타 V. 지금 W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고 있잖아. 그러면 P하고 델타 V 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건 누굴까? 델타 V. 델타 V지. 델타 V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부피가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는 거야. 델타 V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부피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이냐 추축이냐 요것만 잘 따져주면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하는 거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이번 시간은 마칠 건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이 기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고 왔어. 근데 그때는 두 가지의 법칙으로 따로따로 배웠거든? 혹시 보일의 법칙 기억나나요? 보일의 법칙 무슨 의미야 이거? 그렇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랑 부피는 반비례한다. 자, 보일의 법칙 하면 또 하나 나와야지. 그렇지.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의미가 뭐였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랑 부피는 비례한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법칙을 하나로 써봅시다. 이 두 가지 법칙을 하나로 쓰는데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이라 불러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책에는 이게 변두리에 나와 있어. 자,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씁니다. 일단 써놓고 봐봐. 자, P가 뭘까? 압력. 압력이죠. 무엇의 약자라 그랬어? 프레셔. 프레저. 영어랑 같이 연관시켜 둬야지 나중에 기억을 잘 할 수 있어. V는 뭘까? 부피. 영어로? 맞아. 볼륨. 그렇지. 자, N하고 R은 이제 처음 보는 거고, T는 템퍼레처, 온도야. 자, N하고 R이 지금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N하고 R 값이 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N이라는 거는, 혹시 화학 수업 듣는 사람? 화학 들어? 몰이에요. 몰이야, 몰. 몰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몰 뭔지 모르죠? 그냥 기체 분자수라 생각합시다, 이거. 기체가 몇 개가 있느냐, 분자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값인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기체를 가둬놓고 볼 거야. 빼거나 더하지 않아요, 기체를. 그러면 몰수는 변함이 없겠지. 그 다음에 여기 R이라는 값은 기체 상수라는 부르는 값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 8.31로. 정해진 값. 그럼 결국에 정해진 값과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얘는 고정이야, 고정. 고려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은. 그럼 요식 봐봐. 보일의 법칙 봅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온도가 일정하면 값이 고정이지. 그러면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해야 되죠. 그 다음 샤를의 법칙 봐봐.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압력이 일정하면 T가 올라가면 V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식 하나를 중학교 때는 그냥 따로따로 배웠던 것 뿐이야,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여기 더 추가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식을 잘 보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선생님이 앞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 가지고서 뭐 가속도도 구하고 변이도 구하고 다 구했었지. 만능 그래프지, 사실 그게. 이쪽 단원에서도 만능인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 그 그래프는 뭐냐면 PV 그래프입니다. 자, PV 그래프. 요식에서 봐봐. Y축이 P고 X축이 V야. 근데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 관계. 그럼 여기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아이고. 근데 이 그래프의 위치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반비례니까, 그치? 자, 얘 세 개의 차이가 뭐냐면 온도의 차이입니다. 온도의 차이. 그래서 이 온도를 T1일 때의 온도, 이때의 온도를 T2, 이때의 온도를 T3라고 한다면 그냥 너네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T1, T2, T3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게 누굴까? T1. T1이에요. T1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T2, T3. 자, 요 그래프만 그리면은 이번 단어는 끝나. 솔직히 말해서 너네 지금 막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어려운 얘기 나왔고 갑자기 압력 부피 막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 좀 겁나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앞에 역학 단원보다 훨씬 쉬워 이게. 단 요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단원에선 PV 그래프 말고는 사실 그래프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요런 그래프가 있다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